먹고 있는데도 또 먹고 자꾸 땡기게 돼서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허기가 지게 되고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 이유는요.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은 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을 많이 먹게 되면은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는 또 당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다시 또 허기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자꾸 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 마카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와,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진짜. 근데 그걸 또 몇 번 먹다 보니까 또 괜찮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그 간식거리들도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보다 더 뭔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리는 거죠,들. 네, 그렇죠. 단순히 살만 찌면 괜찮은데요. 이게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살을 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만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되면 혈당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인슐린 자체는 우리 몸에 있는 혈중에 있는 이 포도당을 세포 속에 쓸 수 있게, 에너지원을 쓸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긴 하지만 이 혈당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많은 양이 분비하게 되면요. 인슐린의 기능 자체도 떨어지게 되고요. 포도당이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잉여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체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자체도 체지방을 축적하는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이 만성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당분이 혈관에 상처를 내면서 염증과 혈관을 산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혈관을 녹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당분들은요,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다시 혈관으로 방출되게 되면서 혈관 속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역시 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혈관 노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중년의 경우는 이러한 탄수화물 지방 섭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네. 근데 이런 위험한 건 법으로 막아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배고파요. 아유. 그러게. 아니 탄수화물을 안 먹고 그러면은 뭘 먹고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떼기만. 아유, 참. 아니, 그 사람이 소도 아닌데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뱃살이 좀 느는 거, 뭐 나이가 드는 거, 이런 게 좀 연관관계가 좀 있긴 하는 거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 겨울철에 좀 살이 많이 찌게 되는데 네. 그 이유가 겨울은 밤이 길어요. 음. 우리 밤이 길다라는 거는 밤에는 우리 몸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게 우울감까지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우린 본능적으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데 제일 먼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먹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먹어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살이 잘 찌게 되고요. 그리고 겨울철엔 난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이 좀 건조해지게 되고 건조해지게 되면 그걸 또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먹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어쩔 수 없이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확실히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 허리띠 이렇게 멜 때 요 구멍 하나가 늘어나 있어. 늘 그렇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죠. 겨울이 지나고 나면 살이 찌는 걸 보통 느끼시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실내 활동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추운 겨울에 유독 실내 활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햇볕을 찌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서 비타민 D의 합성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비타민 D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체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쌓이는 역할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면 세로토닌의 분비도 좀 부족하게 되면서요. 이로 인해서 정서 장애가 생겨요. 그러면 우울 장애가 생기면서 약간 여러 가지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코티졸 자체가 식욕을 불러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점점 입맛이 땡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에는 스스로 좀 관대해지는 게 맞아. 있잖아요. 많이 먹고 좀 쪄도 롱패딩이 가리니까. 있어요. 네, 두툼한 걸로 가리면 싹 가려지는데 네. 이젠 이걸 벗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이어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겨우내 찐 살을 또 제거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뱃살이 과도하게 찌게 되면 결국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몸에 자꾸자꾸 축적되는 지방 때문인데요. 복부에 쌓인 지방은 혈관을 공격하는 염증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염증들은 혈관에 녹아들어서 심내혈관의 주범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야, 근데 계절을 떠나서 이 특히나 이 나이에서 오는 이 뱃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가 지금 또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살을 한 5kg 정도 감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하게 예민하고 다이어트 깡말라 있는 역할이라서 열심히 다이어트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팔다리는 굉장히 가늘어졌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엄청 가늘어지고 다른 데는 네, 쭉쭉 빠지는데 뱃살만큼은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중학교 동창들 보면은 그렇게 젊었을 땐 날씬하고 이뻤던 우리 여자 동창들이 같이 5학년 되고 나니까 그렇게 뱃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이하고 좀 이게 뱃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동창회 가시면은 여자분들은 특히나 백으로 앞에를 항상 가리잖아요. 배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걔들이 뭐 이렇게 쿠션 있으면 꼭 이렇게 안고 있었구나 이유가. 그래서 백으로 가리느라고 그렇게 백에 연연하는구나.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애들이 백이 커져. 다리 부위가 요만한 거 갖고 넓어져. 다니던 애가 갑자기 이만한 거 갖고 다니더라고. 예. 가리려고 그랬구나. 맞아요. 정도가 있어. 5학년뿐만이 아니라 4학년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통계적으로도 봤더니 연관이 있습니다. 연령별 비만율을 살펴봤을 때 40세 이후부터요. 복부 비만 증가율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중년 여성 10명 중에 3명은 복부 비만이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복부 비만에 좀 더 잘 노출이 되는 이유가 젊었을 때는 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살이 찌더라도 이게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 많이 찌게 됐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중부지방이 복부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서 나이살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탄수화물 중독의 나이살까지 정말 다이어트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해지시면 제가 꼭 얘기해요. 엄마 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 낳느라 그랬다고. 너도 나이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이고, 그뿐이면 정말 다행이게요. 팔뚝살은 또 이 탄력이 떨어지니까 맞아, 이렇게. 쭉쭉 처지고 또 이 허벅지 살도 뭔가 이렇게 예전엔 딱 붙었던 게 약간 거기 사이가 틈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예쁘고 좋은 옷을 입어도 왜 그 옷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 무시 살죠. 못하겠더라고요. 야, 근데 뭐 옷발이 안 사는 정도면은 다행이게요. 옷이 안 들어가요. 그럼 옷을 새로 다 사야 돼. 그리고 또 남자분 같은 경우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 헐크 모드 있잖아요, 이게. 와이셔츠 단추들이 다 벌어지는 거. 터지기 일부 직전. 맞아요. 그러다가 터지면 야, 이게 정말 사람 우울해집니다. 여자들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여기가 뭔가 찌직 그러니까 이 팔뚝살 이런 데가 운전하다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잘 뜯기더라고요. 이게요. 어떻게? 노현희 씨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안타깝다. 지금 두 분 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보니까 동네 개모임 맞습니다. 그만큼 나이살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고 그만큼 무서운 건데요. 우스갯소리로 절대 안 빠지는 게 나이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게 나이살이 실제로 이게 노화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죠. 이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점점 우리 몸은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30, 40대 왕성한 활동들을 합니다. 사회활동 하시지만 근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늦은 식사, 불규칙한 식사, 음주 등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가속화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가 되게 되면 점점점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는 이 이티형 이 몸매가 되는 것이죠.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만 나온다. 이건 뭐 남녀를 떠나서 다 그래요. 맞아요. 남자들도 특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빼야 되냐 이거죠. 네, 나이살 참 관리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우선은
습관 개선이 우선입니다. 나이살은 기초 대사량의 저하가 되는 시기임을 고려해서 20대 드시던 양보다는 확실히 줄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식사량을 줄이시게 되면 살은 빠지겠지만 근육량이 같이 감소하게 돼서요.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지고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1인 1식과 같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오랜 기간 지속하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호르몬의 불균형도 오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오히려 자꾸 먹게 되는 폭식이라든지 이런 불규칙한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탄수화물 중독을 막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살 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 이거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게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죠. 바로 이제 나이살을 찌우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탄수화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하든 마지막은 이 뭐 밥이나 볶음밥이나 이 면으로 마무리를 네. 하잖아요. 그만큼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영양 섭취, 이상적인 영양 섭취 비율을 보게 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5대 3대 2, 그러니까 50%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식탁, 한국인의 식탁을 조사한 결과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비율이 6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